일본인 절반 이상 생활이 어렵다. 연 200만원대가 채다. 일본 뉴스. G7 선진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세부 지표를 보면 전혀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저임금이지만 물가가 낮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는 일본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후생노동성이 11월 7일 발표한 9월분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보면 물가 영향을 고려한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2.4% 감소했으며 전년을 하회한 것은 18개월 연속입니다.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 총액은 21개월 연속 상승하는 한편 물가 상승이 이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급여 총액은 27만 9,304엔으로 1.2% 늘었지만 성장률은 3개월 연속 2%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비해 실질임금 계산에 사용하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6% 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 담당자는 10월 이후 통계에서도 물가 상승이 명목임금을 상회하는 경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일본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 삶이 힘들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일본인의 절반 이상 생활이 힘들다고 응답 200만원대가 채다. 일본인 소득의 안타까운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후생노동성의 리포트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의 개황에 의하면 한 세대당 평균 소득 금액은 545만 7천엔이라면서 시작됩니다. 소득이란 원천징수 전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셀러리맨의 경우는 급여소득 공제를 한 금액, 정년퇴직 후 경우는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기본적인 소득입니다. 한 세대당 연간 평균 소득 금액은 전 세대가 545만 7천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세대가 318만 3천엔, 고령자 세대 이외의 세대가 665만엔, 아동이 있는 세대가 785만엔입니다. 소득 금액별로 보면 200에서 300만엔 미만이 14.6%로 가장 많고 100에서 200만엔 미만이 13%, 300에서 400만엔 미만이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앙값은 423만엔이며 평균 소득 금액 545만 7천엔 이하의 비율은 61.6%입니다. 100만엔 미만은 6.7%입니다. 한편 소득금액 1100만엔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확 줄어 1100에서 1200만엔 미만 2.1%, 2000만엔 이상이 1.4%입니다. 세대주 연령대별로 한 세대당 평균 소득 금액을 보면 50에서 59세가 742만 1000엔으로 가장 높고 40에서 49세가 728만 5000엔, 30세에서 39세 627만 2천엔으로 이어집니다. 29세 이하에서는 377만 5천엔입니다. 국세청 2022년분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에 의하면 20대 전반의 평균 연수입은 273만엔, 20대 후반에서 389만엔입니다. 도내 생활의 경우 집세라든지 뭔가 일상적인 지출로 빠듯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대인원 1인당 평균 소득 금액을 보면 가장 높은 것은 50세에서 59세로 291만 9천엔, 60세에서 69세가 259만 7천엔, 40세에서 49세가 239만 5천엔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낮은 것은 70세 이상의 194만 6천엔입니다. 70세 이상의 소득 대부분은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응급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 세대 중에서 공적연금, 응급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인 세대는 44.0%이며 많은 고령자 세대가 연금 이외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의식에 대해서도 앙케이트를 했는데 매우 어렵다와 약간 어렵다를 합해서 51.3%입니다. 보통이 42.1%, 약간 여유가 있다가 5.5%, 매우 여유가 있다가 1.1%로 이어집니다. 각 세대의 생활의식을 보면 어렵다의 비율은 고령자 세대가 48.3%, 아동이 있는 세대가 54.7%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금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은 필수입니다. 어렵다는 목소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해외라면 길거리에서 평범하게 노숙자와 국어를 볼 수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별로 본 기억이 없다. 잠재적인 빈곤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는 레벨의 가난은 적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어렵거나 어렵지 않은지 두 가지 선택이라면 어렵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자본주의 국가이니까 소득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소득에 불만이 있으면 전직도 자유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어렵다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사람들의 코멘트를 읽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줄여서 세금을 국민에게 환원하라. 제대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은 적다. 제 식구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것이 소비세 감세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수입 격차가 소득에 대한 소비세율이라는 불공평을 낳고 격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소득의 편견이나 고소득의 멸시가 아니라 격차 확대가 사회경제의 비표로 이어지고 있음을 정재계의 운영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임금밖에 주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소기업 경영자는 자신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그만이다. 종업원의 임금 인상 따위는 관심이 없다. 중소기업은 단순히 경영자가 돈을 버는 구조일 뿐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편하거나 힘드냐고 묻는다면 일본인의 특성도 있어 힘들다고 대답할 것이다. 편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일본인적 미의식에 반한다. 이상입니다.